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흉추 마지막 날입니다. 흉추 D. 오늘은 이제, 장기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은 흉추는 주로 심장과 폐를 제외한 나머지 소화기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장기에 대해서, 장기의 구조,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기의 위치를 보려면 체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체강. 공간. 항상 모든 창조는 공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몸도 몸의 공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공간, 이 구분이 어디냐 하면 이게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이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횡격막이 폐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가지고 호흡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횡격막이죠. 그래서 횡격막으로 이제 구분되는 게 위에 있는 게 흉강, 밑에 있는 게 복강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골반강이라고 있어요. 골반강. 이게 세 개를 크게 세 개를 구분하는데 위에 흉강, 복강, 골반강. 그러면은 흉강과 복강 사이에는 횡격막이 있고 복강과 골반강 사이에는 복막이 있는 거예요. 복막. 이거 막으로 구분이 돼 있다. 이거 뼈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걸 앞에서 보면은 흉강은 이렇게 또 네 개로 구분이 돼요. 흉강. 위에 있는 게 종격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 다음에 폐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에 심장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다 막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모양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흉곽 안에서 폐가 심장을 덮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횡격막이거든요.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래요.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첫 번째로는 호흡을 일으키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횡격막이 오르내리면서 폐의 체적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폐뿐만 아니라 심장을 운동시키는 기능을 해요. 운동시키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면은 이 횡격막이 조금밖에 안 움직이죠. 이 호흡의 양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폐와 심장이 운동량이 훨씬 줄어들어요. 운동이 줄어들면 항상 근육이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주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건데,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폐가 움직여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횡격막이 움직여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깊이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고 중요해요. 사실은 최고 중요해요. 호흡을 잘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횡격막을 움직일 때 횡격막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배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것을 호흡근이라고 하는데 그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다르게 구분이 돼 있죠. 다시 말해서 발생할 때부터 이 장기들, 그러니까 폐와 심장을 만드는 장기들을 구성하는 그 세포들은 근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청기기관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기능상으로도 청기,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 몸에 흡수하고 몸에서 발생한 탈기를 뱉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폐와 심장이다. 이건 너무나 간단했죠. 폐와 심장은 흉추 몇 번이에요? 1, 2, 3, 4번. 그 다음에 횡격막은 누가 움직여요? 목에 있는 흉수 3, 4, 5번. 예,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폐를 움직이는 것은 흉추 앞에 나와 있는 내장신경간 신경절 중에서 상경신경절, 중경신경절, 하경신경절, 성상신경절. 그런 것들이 같이 움직인다, 같이 작동한다. 그래서 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목이. 목은 머리를 받치고 있는 그 기능만 아니라 뇌와 몸 전체의 통로 역할을 하고 또한 청기기관, 다시 말해서 심장과 폐를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제 발생을 조금 상세히 보면 처음에 뇌 속에서 여기부터 먼저 만들어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치료할 때에 목에 대한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목이 엄청 중요하다. 모든 뇌 치료, 모든 기본적인 치료에 있어서 목 치료가 먼저 중요한데 목은 양절기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를 흉강, 이 밑에를 복강, 이 밑에를 골반강이라고 구분한다. 오늘 우리 공부할 것이 이 복강, 복강 안에 있는 소화기예요. 그런데 횡격막 밑에 있지만은 이쪽에 있는 부분은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기기관, 곡기기관, 원기기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은 원기기관에 속해요. 원기라는 게 뭐였죠? 원기는 난황 공간 안에 변하지 않는, 분화되지 않는 원본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그것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래 정보와 원래 에너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변하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그것을 보양하는 기관이 원기기관이에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원기기관 공부를 할 텐데 원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원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잠을 자면은 그것이 곧 병을 불러와요. 그래서 모든 치료 중에서 기본 치료가 또 원기 치료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복강에 들어가 있는 장기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막들이 딱 붙잡고 있겠죠? 그죠? 막이 어디에서 붙잡고 있겠어요? 예, 양옆에 있는 늑골, 갈비뼈. 거기에 막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근데 이 밑에는 장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 위가 있죠. 이쪽에 간이 있죠. 또 이쪽에 비장, 췌장,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 어디에 붙어 있을까? 어디에 붙어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는 발생할 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뇌는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세포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그 세포의 위치별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장기가 위치를 이탈하면은 뇌가 관리를 잘 못해요. 어? 여기 있어서 이쪽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는데 이게 만일에 위치를 이탈해갖고 하수가 되어서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뇌가 관리를 못하게 돼요. 큰 병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조를 봐요. 채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채강 안에는 각 장기별로 특히 소화기관은 여러 개니까 이 각 장기별로 장간막이라는 게 있다. 장기별로 또 막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고수를 하는 거죠. 각 장기별로 소화기는 여러 개 장기가 있으니까 각 장기별로 막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위치를 제대로 고정하려면 누가 고정해요? 위치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으려면 자기 위치를 딱 고수하려면은 무엇이 그렇게 위치를 고수하게 하겠어요? 예, 막과 근육이죠. 그럼 막과 근육은 누가 관리해요? 예, 여기서 나오는 신경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화기 같은 경우는 5번에서 11번, 흉수 5번에서 11번까지가 관리를 하는데 그 흉수 5번에서 11번까지의 그 신경이 흉수 자체도 약해지면 문제가 되고 거기서 나온 신경망이 또 약해져도 문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예, 장간막과 그걸 붙들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져 갖고 위치를 이탈하게 돼요. 위치를 이탈하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뇌와 척수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치를 잘 봐야 돼. 위치가 제대로 붙어 있는가? 어,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안 보여도 이게 자꾸 만져보면은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위치를 늘 잘 파악하고 위치를 이탈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신경이 약해졌구나. 그쪽을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근본 치료예요. 근본 치료. 당장 증상이 안 나타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증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예. 흉광이라는 게 그러니까 치강 위에 있는 흉광, 복강, 그다음에 골반강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또 흉광 안에서 장기들도 막으로 감싸져 있다. 이것이 그 위치를 지키는데 중요하다. 자, 그럼 위치를 한번 봐요. 맨 왼쪽을 봐요. 이거는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은 근육, 그다음에 그다음에 장간막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뼈도 이제 드러낸 상태죠. 그래서 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커요. 폐가 1번부터 7번까지. 1번 늑골에서부터 7번까지 여기를 다 덮고 있어요. 뒤는 몇 번까지 있다 그랬어요? 뒤는 1번부터 11번까지. 뒤는 더 넓게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는 이 안에 심장을 품고 앞뒤로 이렇게 덮고 있는 형태예요. 음. 자, 뒤도 11번까지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 어, 폐를 드러내고 심장을 드러내면은 이 안에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음,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은, 만져보세요. 여기 쭉 내려가면 뼈가 있고 뼈끝이 있어요. 뼈끝. 뼈끝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그럼 거기 꾹 누르면 그게 바로 간이에요. 간은 오른쪽으로는 크고 왼쪽으로는 작아요. 오른쪽으로 크고 왼쪽으로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엽이라 그러고 여기서 좌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처럼 구분이 돼 있죠. 음, 이게 이제 좀 이쪽 좌엽이 크게 그려져 있는데 아무튼 좌엽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 바로 밑에 위가 있어요. 위가 있는데 위가 어디로 연결돼 있겠어요? 목에서 식도가 쭉 내려와 가지고 이 뒤로 간 뒤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위의 위치가 왼쪽이다. 그래서 위와 간을 이렇게 보면은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음, 위가 있을 위치를 양보하고 그래서 이쪽은 작게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이 지점이 중요해요. 이 지점. 혈자리 이름으로 중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은, 위에 뼈가 있죠? 뼈 끝에서 배꼽을 찾아요. 뼈 끝에와 배꼽의 중간 지점이 여기예요. 뼈와, 이게 이제 금상돌기라고 해요. 흉골뼈의 끝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돌기가 있어요. 거기서 배꼽을 잡아서 거기에 중간이 바로 이 지점이고, 거기가 위의 하단부다. 위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내려가서, 음? 예, 아까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간과 위가 그렇게 위치해 있다. 그 다음에 위는 약간 속으로 들어가서 U자 형태를 이루는데 그것을 십이지장이라고 해요. 십이지장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십이지장으로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담즙, 담낭에서 담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췌장에서 췌장액이 들어오고 그게 다 섞여서 소장으로 내려간다. 12지장은 이 속에 숨어 있고 이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소장을 이루는데 소장만 길이가 7m예요. 소장만.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을 공장, 밑에 있는 부분을 휘장이라고 한다. 여기서 대부분의 음식이 여기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본다면 소화기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쭉 내려와 가지고 위에서 위산으로 더 잘게 부서지고 여기서 나올 때에 위산은 너무 독하기 때문에 위산은 다시 흡수가 된 다음 십이지장에서 소화된 음식과
담즙과 췌장액이 섞여서, 잘 섞여서 공장으로, 소장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소화는 음식물이 흡수가 될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녹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액이 제일 중요한 거죠. 흡수가 되면은 이 흡수되는 순간에 여기서 또 어디로 신호를 보내냐 하면은 췌장으로 신호를 보내갖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다 흡수돼 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랬죠? 이게 다 흡수되면은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되면은 뒤에 모세혈관이 엄청 많다 그랬죠. 모세혈관과 신경이 엄청 많아요.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문맥 있었죠. 간으로 다 올라가요. 간으로 다 올라가면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음, 독성이 많은 것은 독성이 적은 물질로 분해를 하고 또 독성이 약한 것은 독성이 없는 물질로 분해를 하고 도무지 이게 분해가 안 된다. 근데 이거 몸속에 흡수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걸 전부 신장으로 다 내보내서 소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간이에요.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 처음에 세포 하나가 음, 엄마 자궁벽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영양막 세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영양막 세포가 엄마의 자궁벽 속에 있는 모세혈관, 림프관 그걸 터뜨려 가지고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정화를 한다 그러죠. 왜? 그때 한 2mm밖에 안 되는 배아거든요. 이 2mm밖에 안 되는 배아에 엄마의 혈액에 있는 에너지가 그대로 들어가면 이게 죽어요. 독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독성을 정화해가지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기는 이미 그런 세포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주로 하는 것이 간이다. 또 간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합성을 하는데 특히 간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음식을 먹을 때 다들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를 먹으면서, 아, 내가 지금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들어가가지고 그게 싹 분해가 돼요. 단백질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그 모양 그대로 세포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잘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분해가 돼갖고 나중에 실제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새로 만들어요. 그 단백질,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부 분해하고 새로 만드는데 그 단백질을 주로 간에서 만들어요. 간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이 만드냐면은 하루에 단백질을 400g이나 만들어요. 400g. 우리 보통 음식점 가면은 고기 시킬 때 1인분 몇 그램 정도 시키나요? 1인분. 소고기 1인분 몇 그램이에요? 150g. 150g. 그런데 간이 하루에 만드는 게 400g이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먹는 고기는, 단백질은 대부분 다 배출이 되고, 실제로 흡수되는 건 몇 g이냐 하면은 35g에서 40g 밖에 안 돼요.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요. 또는 두부나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요. 그럼 그 들어가갖고 그것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분해돼서 배출이 되고 40g 정도만 간으로 가요. 간에서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다시 새로 만들어서 내 몸에 맞는 나만의 단백질로 새로 만드는데 그게 400g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원재료로만, 원료로만 작동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서 단백질이 되는 건 아니다. 고기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좋은 고기만 골라서 많이 드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간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단백질 자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생명 물질을 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중환병이 됐을 때는 간을 검사해야 됩니다.
혈액 검사하면 간이 나와요. 간 수치가 나와요. 음, 간 수치가 안 좋다. 간 기능이 나빠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간 먼저 회복시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특히나 증상이 안 좋아질 때 간도 같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다른, 예를 들면 암이라고 치면 암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간이에요. 간이 회복돼야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간이 그런 역할을 해요. 다 흡수하고, 나머지는 뭐 흡수하는 기능. 폐와 심장, 그 다음에 나머지 장기들의 위치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간이 있던 자리였죠, 간이. 간이 사실은 이래 갖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식도가 내려와가지고, 보세요. 어디로 오냐 하면은 이 흉벽의 뒤로 내려와, 뒤로. 뒤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요. 내려와가지고, 이런 모습인데, 음식이 들어오면은 위가 어떻게 작동하겠어요? 위가 음식을 받아들여갖고 이게 막 움직여요. 움직여.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잘게 부수는 건가요? 잘게 부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음식을 잘게 부수겠어요? 위산하고 음식을 막 섞어주는 거예요. 그럼 화학적으로 음식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쪽으로 내려오죠. 네.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위산은 흡수가 되어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한데 이 지점이 배꼽과 금상돌기, 배꼽과 금상돌기의 중간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옆에 뭐가 하나 있어요. 옆에 이게 비장이에요. 비장. 그러니까 비장의 위치를 항상 잘 기억해야 돼. 비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왼쪽 옆에. 이게 비장이에요. 비장.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앞에서 봐서 안 보이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췌장이에요. 여기 있어요. 이 췌장은 위의 아랫부분에서 저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췌장과 비장이 여기 같이 있다. 뚜껑이 보려면서 드실 때 조심해야 된다. 네. 위치, 이제 다시, 음, 자, 보세요. 비장에 대해서. 다른 거는 뭐, 소화기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비장은 아직도 이게 소화기관이냐, 아니면 림프기관이냐, 아니면 면역기관이냐, 논란이 많아요. 그 기능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다른 거는 전부 다 간에서 위로,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담즙을 보내고, 또 췌장도 십이지장으로 췌장액을 보내고, 뭐 소장, 대장 당연히 보내고 하니까 소화기관에 맞는데, 비장은 여기 있어요, 여기. 위장의 옆이라 그랬죠, 왼쪽. 옆에 있는데, 얘가 관이 없어요.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관이 없어요. 근데 위하고도 연결돼 있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고, 자, 비장은 옆에 있으니까 위하고 붙어 있어요. 위쪽으로는 어디로 붙어 있냐면 간하고도 붙어 있어요. 비장은 또 밑으로 뭐가 붙어 있냐면 대장하고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게 비장이에요. 뒤에서 보면은 이게 신장인데 신장은 원기기관이라서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신장하고도 붙어 있어요. 비장은 위, 간, 밑에 췌장 빼먹었네, 췌장. 또 밑에 대장, 뒤에 신장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뭔가 신비로운 건데 그 기능을 아직 다는 못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은 비장은 간을 대신해서 하는 역할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장은 혈액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혈액을 관리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우리의 적혈구나 백혈구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을 못 살아요, 세포가. 보통 사흘이면은 싹 바뀌어야 돼. 싹 분해돼갖고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백혈구와 적혈구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비장이에요. 음. 이 비장은, 혈액 성분들,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또 혈소판, 림프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간을 대신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간이 굳잖아요.
간경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간이 굳는 거예요. 간이 단단하게 굳으면은 간이 하는 역할 중에서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은 비상혈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비상혈액. 그 1리터 되는 혈액을 비상시에 저장하고 있다가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은 간에서 피를 쫙 뿜어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급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부분으로 혈액을 쫙 뿜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간에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데, 만일에 간이 굳으면 간경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아무튼 간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그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하냐면 비장이 대신해줘요. 비장이. 그래서 비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신비로운 것은 여러 가지 소화기관을 다 이렇게 딱 붙잡고 있다. 붙잡고. 옆에 위, 밑에 췌장, 밑에 대장, 뒤에 신장, 위에 간까지 딱 붙잡고 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게 한다. 아직 기능이 다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비장이 이쪽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9번에서 11번까지예요. 보면은 이렇게 만져보면 늑골이 있죠? 늑골 맨 끝에가 10번이에요. 10번. 그 다음에 11번은 뒤에서 이렇게 나오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12번이 있는데 12번도 뒤에서 이렇게 오다가 끊어져 있어요. 11번, 12번은 늑골이 앞에까지 안 오고 끊어져 있어요. 그 부분, 그 윗부분 11번과 9번 사이 옆에 비장이 있어요. 비장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신장이 있어요. 그 뒤쪽 신장 그래서 방광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쫙 내려와서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 폐가 있다. 가슴에 폐가 있다. 7번까지 폐가 덮고 있고 중간에 심장을 품고 있는데 이 심장의 위치가 늑골 4번이에요. 4번 늑골에서 이 주먹을 이렇게 쥐고 가운데 대보세요. 약간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이쪽에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횡격막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맨 먼저 잡히는 게 간이다. 간은 여기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와서 왼쪽까지 있는데 오른쪽은 크고 왼쪽은 작다. 그 밑에 위장이 있다. 간이 있고 그 밑에 위장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중간이다. 어디에 중간이냐면 배꼽과 이 명치 밑에 뼈 끝을 금상돌기라고 했죠. 금상돌기와 배꼽의 중간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게 뒤로 쑥 가가지고 12지장을 이루고 그 다음에 소장, 대장을 이루는데 위장의 아랫부분 저 안쪽으로 췌장이 있고 위장의 왼쪽으로는 비장이 있다. 비장 뒤쪽으로 신장이 있다.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습할 때 딱 누워서 보면은 뭐들을 봐야 되겠어? 배꼽을 먼저 만져보고, 그 다음에 금상돌기, 뼈가 있는 금상돌기, 이걸 만져서 위 먼저 찾고, 그 위에 간이 있다, 비장이 있다, 췌장이 있다, 소장, 대장, 이렇게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예, 뇌는 위치별로 세포를 관리하기 때문에, 만일에 위장이 하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수.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간이 막 퉁퉁 부어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제가 백혈병 걸렸을 때는 이 비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비장 비대라고 해요. 혈액암이 걸리면은 비장이 이렇게 커져요. 왜냐하면 혈액 속에 있는 혈액세포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치 잘 기억하시고 음, 오늘 강좌 끝나고도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비장은 좀 신비로운 장기다. 비장 뒤에 신장이 있다. 장기는 뭐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항상 장기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근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부 근육. 실제로 우리가 만지는 것은 근육이거든요. 근육. 자,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쭉 올라가서 턱 걸리는
이 뼈가 있는 이 부분, 이 뼈를 흉골이라 그러고 흉골 끝에를 검상돌기라고 해요. 흉골. 이 흉골과 갈비뼈를 붙잡고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밑으로 쭉, 배꼽 밑으로 쭉 가보세요. 뼈가 하나 있어요. 치골이라고 해요. 치골. 흉골과 치골을 잇는 근육. 이것이 복직근인데, 여러분, 배에서는 복직근이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손으로 배꼽 옆에를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예. 그게 복직근입니다. 음, 뒤에는 뼈가 받치고 있어요, 뼈가. 그래서 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들이 쫙 있어요. 그럼 뒤에 이렇게 딱 붙잡고 있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는 뼈가 없어요. 그래서 복직근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만일에 복직근이 이게 긴장이 되고 짧아지잖아요? 그럼 허리가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복직근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늘어지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뒤에 있는 척추가 이렇게 위치를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복직근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척추를 대변하는 근육이다. 척추의 상태를 대변하는 근육이다. 복직근 중간에 이렇게 하얀 선이 보여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뭔가 이렇게 흐릿하게 선이 보여요. 그것을 백선이라고 해요. 백선이 어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쭉 직선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휘어 있으면은 뒤에 척추가 반대편으로 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직근의 형태와 백선의 형태를 자세히 보면은 대충 흉추에 문제가 있구나, 척추에 문제가 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뒤에 딱 붙들고 있는 근육들이 있고 앞에 근육이 있는데 이게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복직근이란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 중에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이 등을 못 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복직근을 쫙 풀어주면 복직근 이 내부까지 쫙 풀어주면은 일어서서 가셔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막 지팡이 짚고 겨우 걸어오시던 분이 그냥 일어서서 가셔요. 그 정도로 이 복직근이 척추와는 굉장히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끝이 어디냐? 치골이다. 치골. 치골에 먼저 얘기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허연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삼각형으로 된 근육이 있어요. 인대 같은 근육이에요. 그것을 추체근이라고 해요. 피라미드근, 추체근이라고 바꾸죠. 추체. 영어로 피라미드근이라고 해요. 삼각형으로. 추체근이 밑에 있는 치골에 꽉 붙들고 있는 거고, 위에서는 흉골에 인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식근을 풀어줄 때 어디를 풀어야 되느냐? 가운데 풀어서 잘 안 돼요. 이 끝에와 끝에를 양절기로 풀어주면 잘 풀리고, 워낙 길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 중간, 배꼽과 금상돌기의 중간, 이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위가 있죠. 네, 위가 있는 이 부분을 같이 풀어주고 그러면은 잘 풀립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늑골이 있죠. 이 늑골이 좀 몇 개 있어요. 흉추 12개 전부 다 늑골이 붙어 있으니까 이 늑골이 12개가 있는데 10개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와서 흉골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2개, 11번과 12번은 앞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여기에 거쳐 있어요. 여기 12번과 11번 여기서 거쳐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늑골과 자 옆에서 손으로 쭉 밀고 내려가세요. 그럼 뼈가 잡히죠? 이거예요. 옆에서 겨드랑이 밑에서 쭉 내려간 뼈가 잡히죠? 이게 이 뼈예요. 이 뼈 이름은 장골이라고 해요. 장골.
장골과 이 앞에는 무슨 뭐라 그랬어요? 이 앞에는 치골, 치골 일부, 장골과 치골 일부에서 복직근을 붙들고 늑골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외복사근이라고 해요. 복, 배죠? 사, 이렇게 그, 비스듬하다는 뜻이죠. 배에 있는 비스듬한 근육인데 비스듬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장골과 늑골을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이 복직근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복사근이라고 해요. 외복사근. 결국 우리가 나중에 다스리는 것은 복직근, 외복사근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이 방향과 반대로 장골과 늑골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것은 안에 있으니까 내복사근이라고 해요. 내복사근. 그 다음에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을 바깥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것을 복횡근이라고 해요. 복횡근. 나중에 따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외워요. 지금 외워도 충분히 외워져요. 자, 앞에 흉골에서 시골까지 제일 중요한 근육 복직근. 길게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직근. 그죠? 그다음 밑에 치골에서 복직근을 붙들고 있는 것을 추체근. 추체근. 그다음에 복직근에서 옆으로 장골과 늑골을 붙들고 있는 위로 쭉 경사지게 올라가는 근육, 그것을 외복사근. 그 다음에 안쪽에 반대 방향으로 장골과 늑골을 붙들고 있는 것을 안에 있으니까 내복사근.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을 덮고 있는 근육을 복횡근.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 장기를 치료할 때에 뭘 기억해야 돼요? 5번에서 11번까지, 5번에서 11번까지 신경이 늑골 사이사이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어디까지? 앞에까지. 그죠? 그럼 이 뒤로 가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흉수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흉수에서 출발해가지고 근육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줄기예요. 음. 그러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복지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5번과 11번, 5번에서부터 11번까지에 속하는 흉수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거기서 앞에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에 문제가 있거나 우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를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앞에도 치료해야 돼요. 왜? 앞에도 세포들이 상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복부 근육 혹시 지금 뭔가 좀 미흡한 생각이 들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대망이라고 해요. 대망. 자, 보면은 이게 관이니까 폐와 심장 위에 있죠. 그럼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횡격막이 있겠죠. 그럼 간이 여기 있으면은 위장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있죠. 보입니까? 이게 위장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음, 붙잡고 있는 게 각 장기마다 그 장기를 붙들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앞에는 뼈가 없기 때문에 대망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게 좀 되게 굵은 구조예요. 우리가 보통 앞에 뭐 지방이 많이 끼어서 지방이 아니에요. 물론 지방도 있어요. 이 지방이 아니고 이쪽 이 대망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이게 덮고 있어요. 이게 만일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져요. 장기들이 늘어져요. 장기들이 늘어지면은 언젠가는 병이 와요. 그래서 이게 제 위치에 딱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예, 이 밑으로 처지겠죠. 대망이 힘이 없어지겠죠. 항상 이렇게 어깨를 펴고 있어야 돼요. 대망이란 구조가 있다. 음, 있다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네. 나중에 암 치료할 때는 이 대망으로 번지는지 안 번지는지 암세포가 이쪽으로 도망가 버리면은 잡지를 못해요.
대망 이런 구조가 있는데 대망도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온갖 장기, 소화기, 장기들을 전체적으로 자기 위치에 딱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간이 있고 위장이 있고 이 12장 이쪽으로 가면은 비장 있고 이 속에 췌장이 있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조그만 거 보입니까 이거? 예, 담낭. 대망, 소망이라고 이제 엄밀하게는 구분하는데 소장과 대장은 대망이 붙들고 있고 이 속에는 소망, 똑같은 거예요. 소망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망이 장기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게 처져버려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병이 와요. 가장 많은 병이 위하수라는 거예요. 위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위가 이렇게 내려와요. 뭐 위 자체 힘이 없는 문제도 있지만 대망이 못 붙잡아줘서 그래요. 그러면은 치료가 잘 안 돼요. 왜? 이게 뇌에서 위치를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만, 제 위치에 있는 세포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망,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위치가 잘 고정되어 있다. 네,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자, 척추가 있죠? 척추는 목에 7개, 흉추에 12개. 그 다음에 그 안에, 척추 안에 내장신경관 신경절이 있는데 내장신경관 신경절은 목에는 8개, 그 다음에 흉추는 12개, 흉추 앞에 12개가 있다. 여기서 직접 나가는 신경들은 근육과 뼈를 관리해요. 여러분, 뼈 속에도 신경 들어갑니다. 뼈 속에도 혈관 들어갑니다. 뼈가 막 딱딱하게 하고 이거는 무슨 살아있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뼈는 근육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딱딱할 뿐이에요. 그래서 뼈와 근육은 여기서 나오는 후지와 전지가 관리하는데 오장육부는 장부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신경절을 이루고 그 신경절에서 직접 들어가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흉추 1번은 속으로 들어가고 흉추 2번은 뒷목으로 후두근으로 가고 흉추 3번은 뒷목에서 쭉 연결된 여기까지 흉추 4번은 목의 하단부에서 쇄골까지 그 다음에 흉추 5, 6, 7, 8번은 전부 100% 팔로 간다. 5번, 예, 여기 5번, 여기 이쪽이 5번이죠.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거기서 이 목에서 나오는 목 안에 있는 내장신경관 신경절이 있는데 이것은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흉추에서 올라온 것들이다. 흉추와 요추 그쪽에서 쭉 올라온 것들이죠. 거기는 네 개로 구분되는데 상경신경절, 중경신경절, 하경신경절, 성상신경절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상경신경절은 폐와 기관지를 주로 관리한다. 목에서, 이 속에서. 호흡과 관련된 게 있다. 그 다음에 중경, 하경, 성상신경절은 심장을 관리한다. 심장을 관리하는 영역이 여기도 있고 흉추에도 있다는 뜻이에요. 관리하는 관리자가 여기도 있고 흉추에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눈도 관리해요. 자,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후지, 전지가 있고 내장신경과 신경절이 있다. 이거는 뭐 이제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흉추 1번에서 5번까지는 폐기관지, 심장 폐기관지 전부 1번에서 5번까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폐를 관리할 때는 전부 1번에서 5번 그 안에 있는 흉수와 신경절,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기본 치료다. 그런데 거기에는 후지, 전지가 있는데 그건 근육을 따라 나온다는 거죠. 늑골 사이에. 늑골 1번부터 5번, 1번부터 5번 사이에 근육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치료하는 것도 근육과 뼈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왜 중요하냐 하면 1번부터 11번까지 뒤에, 뒷부분은 폐가 붙어 있어요. 폐를 치료할 때는 1번부터
4번까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4번까지는 흉수 내부를 치료하면서 동시에 11번까지도 같이 늑골 사이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화기는 몇 번에서 몇 번이냐? 소화기는 5번부터 11번. 5번부터 11번. 어떻게 이걸 아냐? 5번부터 11번.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척추 위치 잡는 거. 나중에 가서 우리 같이 실습해 보기로 해요. 거기서 뭐뭐 관리하냐? 위, 간. 자, 위, 간, 췌장, 비장, 그 다음 십이지장, 소장, 맹장은 어딘지 아시죠? 맹장, 대장, 부신, 신장 있는 그 부분까지 다 관리한다. 이쪽과 관련된 병은 전부 어디? 5번에서 11번에서 5번부터 11번까지의 흉수,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돼야 된다. 약은 나중 문제예요. 약은 나중 문제. 이게 원인이다. 이 원인부터 제거하고 또 관리자를 튼튼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된다. 정리가 됐습니다. 흉추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요추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천문 했죠? 기천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겠죠? 기천문은 굉장히 음, 무서운 무술이에요. 무서운 무술. 고수들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서운 무술인데 우리는 그것을 배우자고 하는 게 아니고 기천 수련 중에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기천문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무술을 수련하기 위해서 몸이 기본적으로 체력이 돼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체력을 만드는 수련이 있어요. 그것만 하자는 거죠. 그것만. 그래서 기천의 제1원칙이 뭐냐면 역근이에요. 역근은 역골단근의 줄임말이에요. 뼈를 바꾸고 근을 단련한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역근인데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역근을 한다. 역근을 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할 때도 여기서 손에서 여기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쪽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고 늘리는 거예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모든 근육을 조금씩 늘려갖고 수련을 해요. 그러면은 모든 근육과 인대가 약간씩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체형이 딱 교정이 되는 거예요. 역근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 이제 대부분 기천 연습을 처음에 소개하고 이제 기천 중에서 내가신장을 보통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5분 정도 서거든요. 5분. 5분 서고 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날 전부 다 예외 없이 몸살이 나요. 5분 했는데 5분. 5분 했는데 몸살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다 틀어져 있어요. 근육이 다 엉켜 있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몸이 안 풀어진 상태에서 이걸 하면은 몸살이 나요. 그래서 몸을 푸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돼요. 우선 몸의 위치를 좀, 교정하는 그런 운동법이 있는데, 이건 준비 운동이에요. 기천 수련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 중에서 준비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가기 전까지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반탄 운동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무학이나 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적인 균형이거든요. 내적인 내적인 균형으로 반탄을 반탄, 힘쓰는 방법이면서 내적인 균형을 몸의 내적인 균형.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수련 때 많이 하죠. 네. 반탄. 발을 잘 보세요. 발꿈치. 활기스타하고 같이 하면 활기 하나 잡고 안 잡고 툭. 검으로도 바로 이어지. 3번 쑥. 예. 어깨 옆편하고
예, 우리 지난번에 맥켄지 신전이라고 보셨죠? 경추 디스크 치료할 때에 손을 이렇게 올리거나 손을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루에 수시로 이걸 해주면은 치료가 된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서양인들이 하는 아주 가벼운 운동이고 이거는 몸 전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몸 전체를 사용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우선 손은 반드시 옆근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약간 꺾여 있어야 됩니다. 꺾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발을 발꿈치, 그러니까 발이 앞으로 섰다가 뒤로 섰다.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보시고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면서 저희 수련 때 많이 하지 평소에 이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하지만 해두시면은 그렇죠. 이제 몸이 잘 교정이 돼요. 활기지 피가 잡고 잘 같이 돌죠. 하는 활기지 하나 잡고 앉아 툭 네, 보시면서 뭐 어찌됐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교정해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내가 심장 영상 보셨죠? 내가 심장 영상은 준비, 그다음에 발을 이렇게 네 번, 그다음에 손 올려서 땅에 수평으로. 자, 여기서 2단계가 오른손이 뒤로 갑니다. 오른손이 뒤로 가서 이 상태에서 허리가 땅과 수평이 되게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G라는 자세입니다. G.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걸 천이라는 자세입니다. 천. 그 다음에 돌려서 눈 앞에서 눈높이, 합.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안쪽으로.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걸 틀이라고 해요. 합 상태에서 이 손끝이 눈높이로 옵니다. 그래서 오른손 손바닥이 안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손 손이 바깥으로. 이 상태가 틀이에요, 틀. 그 다음에, 네, 틀에서 바깥에 있는 손을 살짝 뒤집어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손과 이 손 사이에서 내 눈이 위치해요. 이 손과 이 손 사이에. 이 상태에서 약간 밀고 이때 손에는 힘을 빼고 새끼손가락에만 힘을 줍니다. 예.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5분을 넘기지 마세요. 한 2분, 3분만 해도 5분만 해도 막 땀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계속 그동안에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아, 균형 있게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은 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 그냥 이거 5분 있는데 엄청 힘들어요. 일단 그냥 흉내만 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은 자 준비 발 네 번 여기서 예 천, 앞, 틀, 뭐 간단하죠? 준비 하나 둘 셋 넷 천, 앞, 틀. 자, 여기서 보면 발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이렇게 서로 발끝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분이, 기천문이라는 무술을 세상에 처음 소개하신 분이에요. 대양사부라고 우리가 불러요. 대양사부. 키는 되게 자그마하신데 이분이 무술을 하실 때 보면 눈에 안 보여요. 뭔가 움직이는데 안 보일 정도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천을 수련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게 이제 1번과 2번이 준비하는데 발끝이
서로 이렇게 사각으로 돼야 되죠. 그 상태에서 이게 지라는 동작이고, 천, 합, 풀, 무, 이 동작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미리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거기 가서 머물 시간이 오래지 않거든요. 짧은 시간이니까 충분히 숙달시켜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순서를 좀 익혀 놓으시면 굉장히 빨리, 숙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앞으로 치유자의 길을 간다면은, 이 수련은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이, 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고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어려운 건 없으니까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음, 예. 김영 선생님 모시고 다른 분들은 새로 오신 분은 없으시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또 만나기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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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